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대학 수학 능력시험 공통문항 해설이 되겠습니다. 먼저 난이도는 어려웠던 수준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킬러가 빠져서 변별력이 있겠냐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킬러가 빠짐에도 불구하고도 충분히 수학적 사고를 묻는 문제가 되게 많았었고 변별력도 확보가 되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9월 평가원보다는 상대적으로 어려웠고 등급 컷도 킬러가 있던 때와 지금 없어진 지금과 컷이 그렇게 달라지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개념을 묻는 방식이 되게 새로웠고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좋은 시험이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자, 어쨌든 짧게는 3년, 길게는 12년 동안 그것을 마무리하는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응시한 모든 수험생분들 수고하셨고, 이 영상을 보는 학생들은 이제 수능 시험을 대비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겠죠. 도움이 되길 바라며 1번부터 22번까지 공통문항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자, 제곱근 계산이 되겠죠? 주어진 풀이대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6이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미분 계수의 정의를 묻는 문제가 되겠죠? 따라서 미분에서 2를 대입하면 자, 4번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이러한 문항 거의 매번 나오게 되죠. 제4사분면의 각을 주어줬고요. 이런 문제는 이런 식으로 직각삼각형을 작도해서 길이를 구하게 되면 탄젠트 값은 루트 8분의 1인데 제4사분면의 각이기 때문에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이 2번입니다. 자, 4번입니다. 2에서 연속성이 보장되려면 2에서의 자극한과 우극한이 같으면 되겠죠? 2를 대입해서 연립을 하게 되면 상수 A의 값은 1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부정적분 문제죠. 따라서 부정적분을 하고요. 적분상수를 1을 대입해서 8이라는 결과를 얻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F2의 값은 대입을 하게 되면 4가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등비수열 합과 일반항에 대한 문제가 되겠죠? 첫 번째 식은 AR 3승과 AR 제곱이 더한 것이 3AR 3승이라는 식으로 바뀔 것이고, 다섯 번째 항은 AR 4승이 4분의 3이라는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첫 번째 식을 연립을 하게 되면 공비가 나오고요. 그 공비를 두 번째 식에 대입을 하면 초항은 12가 나옵니다. 따라서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을 더하면 18. 자, 보기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7번입니다. 극대 극소를 단순히 찾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미분하고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주면 증감이 마이너스 2와 6 그 경계로 나오게 될 것이고, 극대는 6이고 극소는 마이너스 2에서 나오게 되겠죠? 베타와 알파의 값이 나왔기 때문에 그 둘의 차는 8, 5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입니다. 정적분이 포함된 문제인데 윗끝과 아래끝이 같기 때문에 fx라는 식을 찾으면 되는 문제가 되겠죠? 자, 이때 우변에 있는 식이 x-1로 인수분해가 될 수 있음을 느껴서 좌변에 있는 식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우변도 깔끔하게 인수분해를 해줍니다. 그러면 x-1이 이렇게 약분되겠죠? 자, fx는 3x 3승 플러스 3x제곱 플러스 3x란 식이 되는데, 우리가 윗끝과 아래끝이 같은 함수의 정적분 값은 홀수 차수를 모두 해도 되고요. 나머지 짝수 제곱은 0에서 2까지의 2배 값이기 때문에 16, 보기 2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 로그 계산 문제인데 내분의 성질과 엮었습니다. 그래서 내분점을 구하는 공식으로 바로 식을 정리를 하게 되면, 자, 이렇게 곱하는 거 있잖아요.
m 로그 5의 12 더하기 1 플러스 m의 로그 5의 3은 그 좌표가 1이다 라는 식을 세운 다음 m이 들어간 로그와 나머지 상수를 정리하면 이 아래와 같은 식이 됩니다. 우리가 이 앞에 있는 m은 진수의 지수로 올라갈 수 있죠. 결국은 4의 m승은 3분의 5라는 결과 때문에 묻는 것에 의해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입니다. 적분을 이용한 그 거리를 계산하는 문제가 되는데 이 문제가 그 두 점 PQ 사이의 거리를 FT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속도의 그래프를 그려서 그 다음 면적을 보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 고2분들 지금 쌤이 계속 강조하는 부분인 거 아시죠? 따라서 1하고 5를 지나는 이 P의 그래프와 이 2분의 7을 통과하는 요 QA 속도의 그래프를 각각 그려놨습니다. 자, 그때 자, 이것도 색깔을 색칠을 하겠습니다. 자, 요 면적과 그다음 요 면적과 또 요 면적, 이게 뭐냐면 P하고 Q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 그 거리를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2초까지는 P하고 Q의 간격이 벌어지다가 6초까지는 또 반대로 벌어지다가 또 6초 이후로는 계속 벌어지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 면적만으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게 0에서 2까지는 증가하고 2에서 6까지는 감소하고 6에서는 증가하는 그런 느낌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2하고 6은 쌤이 바로 설명을 했지만 두 속도의 그래프의 교점을 구하는 식을 통하면 그 교점이 2하고 6인 걸 알 수가 있고, 자, 이 문제가 뭐냐면 그때 2에서 6까지의 Q가 움직인 거리라서 뭘 구하는 문제가 되냐면요. Q의 그래프가 X축과 이루는 요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 라는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2하고 6을 구해놨기 때문에 우리 삼각형 넓이 구하는 것처럼 2분의 3 곱하기 3 곱하기 2분의 1, 그러니까 2분의 밑변 곱하기 높이, 다음 2분의 5 곱하기 5 밑변 곱하기 높이가 되겠죠? 계산하게 되면 4분의 34 약분하면 2분의 17, 그래서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문제는 현재 고등학교 2학년 교과서를 포함한 참고서에 많이 포진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노란 색깔 색칠한 부분이 P와 Q의 거리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걸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다음. 자, 11번 문제. 등차 수열에 대한 문제와 딱 여기 보이죠? 부분분수 개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완전 계산하는 문제고요. 쌤이 아래쪽에 식을 쫙 정리해놨는데 설명을 해주자면 6번째의 항의 절대값과 8번째의 항의 값이 같다는 얘기는 7번째 항이 0이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것이 이해 안 되는 사람은 절대값을 풀어주면 되는데 얘 두 개가 둘 다 같은 부호일 때는 A와 D가 둘 다 0이 나오거든요. 공차가 0이 아니라 있기 때문에 이 절대값 붙어 있는 거에 부호를 바꿔서 연립을 하면은 A-6D, A는 -6D, 그러니까 7번째 항이 0이란 사실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걸 가지고 두 번째 부분분수의 식을 풀어야 되는데, 자, 부분분수 푸는 방법은 뒤에 거에서 앞에 거를 뺀 것분의 앞에 거 분의 1, 뒤에 거 분의 1이잖아요. 그때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뒤에 거에서 앞에 거를 빼면 공차 D만 남고요. 자, 다섯 번째 한 가지이기 때문에 A1분의 1 빼기 A2분의 1 쭉 갈 텐데 지금 지워놓은 것처럼 연쇄적으로 다 사라집니다. 자, 남는 것만 쓰면 D분의 1에 A분의 1 빼기 A 플러스 5D분의 1이 남고, 아까 구했던 A는 -6D를 먼저 대입해도 되고, 아니면 쌤처럼 정리를 한 다음 대입해도 됩니다. 결국은 6D 제곱분의 5만 남고요. 그게 96분의 5란 사실 때문에 D가 플러스 마이너스 4가 됩니다. 그러니까 1년에 계산 과정을 하면 D가 나온단 말이고, 그것에 따라 A 값이 나오겠죠? 그때 위에 제일 처음 준 거에 각각 대입을 해보면 위의 경우에는 이 등식이 성립을 하는데
요 아래 경우에는, 그러니까 공차가 음수일 때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되겠죠? 왜냐하면 얘가 절대값 플러스니까 얘도 플러스가 나와야 된다는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위의 조건에 의해서 15번째 항까지를 등차 수열 합으로 구해주면 60. 따라서 1번이 되겠습니다. 계산이 좀 복잡한 문제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12번. 정적분과 그리고 3차 함수의 접선과 관련된 문제이면서 생각보다는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fx의 이 3차 함수 그래프 그릴 수 있죠? 0, 6, 9를 통과하는 3차 함수 개형으로 이렇게 그려주면 되고요. 얘의 표현이 어려운데 얘는 결국은 직선입니다. t, ft를 지나는 직선, 그러니까 접선이거든요. 따라서 069를 지나는데, 자, 어떤 임의의 t, ft에서 접선을 그어서 이 접점에서부터 전에는 3차 함수의 개형을 보고 요 접선부터는 요 접점에서 접선부터는 요 오른쪽을 보는, 그러니까 이 딱 접할 때 x축과 이루는 넓이가 가장 최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접선의 기울기가 문제에 제시된 마이너스 1인 걸 이용해서 식이 정말 풀기 쉽게 생겼지만 풀어준 다음 미분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되는 접점을 찾습니다. 이게 조금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연립을 하면 3하고 7이 나오고 당연히 이 접선은 이 접점은 3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문제에서 0에서 6 사이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7은 안 됩니다. 그러면 3을 다시 원래 함수에 대입하면 접점은 3,6이라는 걸 알게 되고, 자, 그 빨간 색깔 요 접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나옵니다. 마이너스 x 플러스 9. 다 끝났죠? 그러면 이 문제는 여기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는 거잖아요. 자, 쌤이 색칠을 했지만 요 접점으로부터 오른쪽 부분은 삼각형 도형으로 구하고 왼쪽은 정적분 값으로 구하면 됩니다. 따라서 0에서 3까지는 아까 봤던 3차 함수 정적분으로 구하고 오른쪽 남는 부분은 삼각형 넓이로 구하면 되겠죠? 계산을 하게 되면 4분의 29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 하지만 참 묻는 방식이 참 신박했다. 넓이의 최대값을 유도함으로써 접선의 방정식을 유도하는 문제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13번입니다. 빠지지 않고 나오는 원과 거기에 내접하는 삼각형, 그리고 사인 법칙을 유도하고 거기에 코사인 법칙까지 유도하는 뭐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들죠? 위에 주어진 정보를 아래쪽에 파란 색깔로 썼고요. 여기 삼각형 ABC에 대해서 우리가 3분의 파이가 주어져 있으니까 AC의 길이를 코사인 법칙으로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계산을 하게 되면 AC의 길이는 4가 나오겠죠? 그 다음 AC의 길이가 4가 나오면 위에 넓이를 비교하는 이걸 이용하기 위해서 S1의 넓이가 2분의 1 AB 사인 세타, 그 공식에 의해서 3루트 3이 나옵니다. 그리고 S2는 이 3루트 3의 6분의 5를 곱한 거라서 이 안에 있는 S2의 넓이는 2분의 5루트 3이 나오겠죠? 거의 다 끝난 겁니다. 자, 이때 마지막 정보가 뭐냐면, 자, 잠깐만요. AD 곱하기 CD가 9. AD와 CD를 곱하면 9라는 사실 때문에, 자, 이 각이 지금 이 문제의 풀이의 쟁점이지 않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을 씁니다. 아까 구했던 2분의 5루트 3은 2분의 1 AB 사인 세타인데 여기에 AB의 곱이 9라고 해서 자, 사인 값 나왔죠? 자, 끝내고 싶은데, 자, 이 문제에서 지금 외접원의 반지름까지도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뭐 적당하게 4와 요 마주보는 각으로 사인 법칙을 또 씁니다. 2R은 사인 A분의 스몰 a, 그 공식 있죠? 거기에 대입하면 자, R까지 나오죠? 자, 이 두 개를 약분을 하면 이와 같은 식이 나올 것이고, 자, 요 밑에 있는 거, 요 위에 있는 거 곱하면 되죠?
25분의 54. 자,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모두 다 묻는 아주 좋은 문제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1번입니다. 자, 14번입니다. 자, 14번 함수 되게 이것도 재밌는 문제였고, 자, 이 표현이 어려워 보이지만 결국은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y는 t라는 이 직선을 상수함수를 그었을 때 교점 개수를 9개로 만드는 k를 유일하게 만들라는 거거든요. 따라서 주어진 그래프를 잘 그려봅니다. 미분에서 극대값과 극소값을 가지는 위치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인 거를 찾아내서 자, 아래쪽에 그려놨죠. 마이너스 1에서 극대 5, 1에서 극소 마이너스 3, 그리고 2까지 그리는데 3차 함수의 비율 관계에 의해서 자, 여기 2가 되는 이 점이 극대값 5와 똑같겠죠? 그리고 2부터는 2하고 b를 넣었을 때 9, 그러니까 항상 2,9와 b,9를 지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그려진다라고 이해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자, 이 문제는 a하고 b를 더했을 때 최대값을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폭은 최대한 잘록하게 날카롭게 그려져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렇게 파란색 그래프처럼 이렇게 될 때를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교점이 3개, 2개, 3개가 나와서 8개거든요. 그래서 아니구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구나. 그래서 빨간색의 그래프처럼 요 극소의 값과 꼭지점이 같도록 날카롭게 그려서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요렇게 쭉 해보면 마이너스 3일 때 교점이 3개, 위일 때 5개, 아래일 때 1개, 9개 유일하게 나오더라고요. 따라서 요 꼭지점의 좌표를 대입하면 A와 B의 자연수 순서상을 구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자, 이 꼭지점 좌표는 2하고 B의 평균값 2분의 B 플러스 2가 됩니다. 이것을 주어진 식에 대입을 합니다. 요렇게죠. 정리가 쉽게 됩니다. 양변에 4를 곱하면 요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고요. A와 B의 순서상의 최대값을 묻는 문제라서 이 제곱 안의 값은 최대한 작아져야 되고 요 A는 최대한 크면 클수록 좋아지겠죠? 따라서 B는 3이 되고 A는 48이 되면 A하고 B의 합이 최대가 되겠다. 따라서 51이 됩니다. 자, 이것도 그래프를 잘 그려주시면 이와 같이 생각할 수 있는 재밌는 좋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입니다. 15번 객관식의 마지막 문항으로서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경우를 세보는 문제가 되겠죠. 이제 이것도 쌤도 여러 번 풀다 보니까 거의 푸는 시간이 점점 단축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위에 성질을 봤을 것이고 2의 거듭제곱이 되거나 아니면 그 직전의 항을 2분의 1로 우리가 곱하는 경우거든요. 따라서 6번째와 7번째가 3이 되려면 6번째 항이 2고 7번째 항이 1이거나 아니면 6번째 항이 1이고 7번째 항이 2인 경우밖에 없습니다. 그 말고는 절대 3이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 가지치기 하는 것처럼 쭉 나눕니다. 자, A5, A4, A3, A2, A1로 경계를 나누고 자, A6이 2니까 A5는 1이거나 4이겠죠? 1부터 쪼갭니다. A5가 1이면 A4는 2일 수밖에 없고요. A3은 1이거나 4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A1은 다시 또 1일 땐 2가 될 것이고 다시 2일 땐 1하고 4가 됩니다. 홀수 짝수인 경우에 따라 나뉘기 때문에 그냥 셈을 빨리빨리 잘해주면 됩니다. 4일 땐 8이 될 것이고 8일 땐 3이 될 것이고 16이 되는 경우가 있겠죠. 이렇게 4가지. 자, A5가 4일 때는 그 직전이 8일 수밖에 없고요. 지금 이 말이 이해 안 되는 친구들은 우리가 A5가 4일 때 A4가 될 수 있는 건 8하고 2잖아요. 근데 짝수는 무조건 반으로 쪼개기 때문에 2가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식의 셈법을 빨리 해주면 됩니다. 3, 16, 6, 12 이런 식으로 쭉 가게 되겠죠. 그래서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나오게 되겠죠.
자, 밑에 있는 경우도 빠르게 해줍니다. A6이 1일 땐 A5는 2밖에 안 될 것이고, 그때 1, 2, 1, 4, 2, 8. 자, 그렇게 나머지 4개를 다 구해준 다음 다 더하면 153이 됩니다. 규칙이 상당히 쉬운 축에 속해서 홀수일 때와 짝수일 때로 어차피 경우가 나눠지기 때문에 그 직전 게 무엇이 될지를 이렇게 나눠보는 연습을 하게 되면 충분히 153인 걸 빠르게 구할 수 있는 항상 기출되는 문제가 되겠죠. 자, 객관식은 이렇게 끝나게 되겠습니다. 자, 단답형 문항입니다. 16번 지수 법칙이죠. 자, x-8 -3x x는 2가 됩니다. 자, 1에서의 미분 개수죠. 자, 곱미분 쓰시고요. 대입하면 8이 되겠습니다. 자, 시그마 합의 성질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표현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A, 요것을 B라고 해서 주어진 이 식과 이 식을 각각 쉽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은 A는 2B 빼기 10이 될 것이고 3A 플러스 B는 33이라고 이렇게 되겠죠. 자, B를 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요 위에 걸 아래쪽에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 B의 값은 9가 됩니다. 자, 19번 삼각함수의 주기성을 이용하는 문제가 되겠죠. 따라서 얘는 주기가 8입니다. 그러면 8인 주기로 쫙 그려줄 수 있을 것이고, 자,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2를 중심으로 x만큼 더했을 때와 x만큼 뺐을 때를 곱을 합니다. 그때 4분의 1보다 작을 자연수 x를 찾는 거거든요. 자, 이 2라는 값은 이 삼각함수의 최대값 1이 되는 위치고요. 그죠? 여기서부터 일정하게 x만큼 벌려서 함수값을 곱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때 1일 때의 2의 함수값은 2분의 루트 2가 됩니다. 근데 여기에 등호가 안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x가 1일 때를 생각해 보면 그때 f3과 f1의 곱은 4분의 1이거든요. 안 된단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x가 2일 때, x가 3일 때, x가 4일 때 정도만 해봐도 1일 때 안 되죠? 2일 때는 됩니다. 왜냐하면 0이 되거든요. 근데 5일 때는 또 안 됩니다. 그러니까 3일 될 때 안 되죠? 이런 식으로 쭉 하다 보면 얘가 간격이 4일 때, 그러니까 두 개를 곱해서 0이 될 때 말고는 절대 이 식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x가 없는 겁니다. 이게 그림을 그려놓고 똑같이 밀어갈 때 사실상 될 수 있는 값은 1이거나 4분의 1이거나 0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2로부터 시작해서 4씩 벌어지니까 6, 10, 14 따라서 다 더하면 32가 됩니다. 그림을 최대한 훼손하지 않았는데 예를 들어서 7이 되면 F9 곱하기 F-5겠죠? 자, 9는 여기에 있겠죠? 2분의 루트 2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뒤쪽에 가봤자 어차피 이 삼각함수가 대칭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 뒤에도 2분의 루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0일 때 말고는 되지 않는다. 이 주기성 때문에 요 앞부분까지만 확인해도 사실상 규칙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정답은 30입니다. 자, 20번입니다. 자, 20번 문제 꽤나 어려웠던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fx의 그래프를 그리고 요 문제가 설명하는 상황을 정말 그림으로 잘 그려봐야 됩니다. 그래서 미분도 하고 극대극소가 이 원점이 뭔가 중심이 되는 거라서 요 원점을 중심으로 극대극소가 대략적으로 어디일지를 찾기 위해서 근의 공식도 써봅니다. 그러면
그래프가 모르긴 몰라도 이 음수일 때가 극소가 있고 양수일 때도 극대가 있습니다. 조금은 요 극대가 좀 더 멀리 있겠죠? 원점을 중심으로. 그리고 그때 0에서 접선을 긋거든요. 그러면 막 긋는 것이 아니라 요 미분한 거에 0 넣어보면 2입니다.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가 2라는 것도 착안하고, 자, 여기에서 또다시 접선을 이렇게 쫙 긋는데, 쌤이 처음엔 실수로 접선을 이렇게 그었거든요. 여기가 B가 되게. 그랬더니 요 OB를 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렸을 때 요 교점이 만날 수가 없겠더라고요. 아, 그래서 잘못 그렸다. 그래서 조금 더 멀리 찍어서 요런 보라색처럼 그려보자. 그랬더니 OB를 지름으로 하는 원 위에 교점이 요렇게 들어갈 수 있겠더라고요. 자, 이렇게 그래프 테스트를 몇 번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빨간색의 접선과 그 접점에서 그 관통하는 점에서의 또 접선을 그어서 문제가 원하는 상황을 만들어냈죠. 자, 이때 내가 쌤이 뭘 했냐면 요 OB가 지름이고 원 위에 A가 있으니까 여기가 원주각 성질에 의해서 직각이 있겠더라고요. 그렇겠죠? 그리고 임의로 요 접점을 A, 2A라고 하게 되면 요 보라색깔 직선의 이름이 얘가 기울기가 2이기 때문에 그것에 직교하는 보라색깔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니까 요 함수를 이런 식으로 완성시킬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 말은 요 B의 좌표가 결국은 5A, 0이 됩니다. 자,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문제가 요 OA와 AB를 곱하는 건데 결국 얘가 삼각형의 넓이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삼각형의 넓이에다가 곱하기 2를 한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래서 이렇게 좌표화 시키면 요 삼각형의 넓이는 5A 곱하기 2A, 그러니까 10A 제곱을 묻는 문제인데, 근데 아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걸 알았으니까 아까 미분해놨던 여기에다가 A를 갖다 집어넣으면, 그죠? 접점을 잡은 요거를 갖다 집어넣으면 그때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자, 이 생각이 좀 어려운데 다시 그림을 그려놓고 요 A란 점을 A, 2A라고 하면 보라색깔의 함수식이 나오고요. 이렇게. 그럼 얘가 5A가 되고 높이가 2A니까 결국 문제가 묻는 건 삼각형의 넓이에 곱하기 2를 한 건데 그게 10A 제곱이라고 알 수가 있고 A를 구하면 문제가 풀리는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걸 이용해서 요 A라는 점을 위에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라고 식을 세우면 되겠더라고요. 따라서 A제곱이 2분의 5입니다. 그러면 정답은 25가 되겠죠. 상당히 고퀄리티 문제였지 않나 싶습니다.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래프를 좀 정확히 그려서 어떤 걸 요구하는지를 파악하는 게 어려웠던 거고, 쌤도 실제로 이 풀이를 하기 전에 그래프를 여러 번 실패를 하고 미분해서 극대 극소 찾고, 그 다음 요 접선을 그었을 때 위치도 한번 수정을 하고 요렇게 그래프를 그렸죠. 그랬더니 이거는 직교하는 기울기가 이제 마이너스 1인 거를 이용하는 문제였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요렇게 풀었습니다. 자, 21번입니다. 비교적 어렵지 않은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자, 요거 두 개 그래프 어렵지 않게 그릴 수 있겠죠? 여기에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러면 뭐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될 것이고, 아직 자, 이거를 이제 지울게요. 요 로그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지 않은 상황인데, 이 문제가 구간이 2인 걸 잡았을 때 최대값을 GT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를 잡으면 최대값이 5가 나오겠죠? 그 GT가 최소값이 5가 되기 때문에, 자, 이때부터 구간을 이런 식으로 잡으면 그때의 최대값은
높겠지만 그 GT의 함수의 그래프는 최소값이 5가 될 겁니다. 자,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언제 문제가 생기냐면 1일 때 5거든요. 근데 5일 때도 5겠죠. 그러면 얘가 5에서 7까지 볼 때도 결국 이 5를 건드리고 있기 때문에 최대값이 5인 상황이고 아직까지 문제가 안 생기는데 이 5보다 좀 더 커질 때, 그러니까 구간이 조금 더 커질 때 만약 이 로그 함수가 5보다 작은 곳에 내려가게 되면 최대값이 5보다 작아지는 상황이 나오겠더라고요. 따라서 이 무리함수는 그 5에서 7까지를 볼 때일 경계로 이 로그 함수는 7,5를 무조건 지나는 이러한 모양일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야 얘가 5를 지나서 좀 더 크게 잡아도 그 5보다 이상이겠죠. 따라서 7,5를 지나는 로그 함수를 그려야만 a의 최소값이 나오겠다. 7,5를 넣으면 a는 10입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자, 22번입니다. 22번 문제도 그래프를 테스트하는 문제가 되겠고요. 이 문구가 뭐냐면 모든 정수에 대해서 k-1과 k 플러스 1을 넣었던 함수값은 0 이상이란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이 간격을 2로 볼 때 부호가 같다 혹은 둘 중에 하나라도 0이 있다 라는 말이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4분의 1일 때의 도함수의 부호, 접선의 기울기와 4분의 1일 때의 접선의 기울기가 둘 다 음수이기 때문에 쌤은 그걸 그래프를 그려봐야 되는 문제라고 느꼈고 실제로 제일 처음 그래프가 요 1번 그래프입니다. 마이너스 4분의 1이 0 주위에 있으니까 결국에는 여기에서 음수, 여기에서 음수, 그리고 마이너스 1하고 0하고 1을 지나면 이런 식으로 관통하는 그래프가 돼서 내가 정수를 어떤 곳을 잡아도 2를 간격으로 찍어보면 절대 얘들은 음수가 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형태가 이와 같은 형태이고 그래프를 그려보면 요 모양이겠죠. 근데 아마 이렇게 하고 나서부터 이거는 이거를 만족시키는 것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만족하는 그래프를 하나 만들었더라도 실제로 미분해서 마이너스 4분의 1을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4분의 1이 나오는지를 확인하라는 문제가 되겠더라고요. 그랬더니 이 그래프는 주어진 이 조건을 만족하지만 절대 이때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4분의 1이 나오지 않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때부터 그래프를 계속 그려보기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 그래프를 그렸죠. 그러면 이렇게 돼야 되나? 마이너스 4분의 1도 음수, 4분의 1도 음수, 그러니까 기울기가. 그런데, 그리고 마이너스 1일 때와 1일 때 둘 다 양수, 0과 2일 때 양수, 1과 2일 때 양수. 근데 이거는 마이너스 2하고 0일 때 부호가 다르죠. 만족하지 않죠. 그래서 어떤 그래프인지를 계속 그려보다 보니까 결국은 얘가 원점을 관통하는 식의 그래프일 수밖에 없고 두 칸 간격을 띄었을 때 한쪽이 0이 되거나 아니면 부호가 같을 수밖에 없으려면 이런 식의 모양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와, 이렇게 생각을 하게끔 하는 문제가 나왔다는 거는 쌤도 정말 놀랐습니다. 3차 함수의 그런 비율 관계라든지 그런 좀 뻔한 게 아니라 주어진 어떻게 그려야만 주어진 조건을 만족할 수밖에 없는가라고 결국 그래프를 이와 같은 모양으로 생각하는 거를 떠올리게 한다는 게 정말 놀랐습니다. 요 1에서 만약 조금만 올라가면 마이너스 1일 때와 1일 때의 부호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0하고 1을 무조건 통과하고 마이너스 1일 때만 내려주면 되겠죠. 요런 모양입니다. 자, 그리고 그 K를 맞춰주기 위해서 미분을 했을 때 마이너스 4분의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4분의 1이 나온다 라고 식을 세워주면 문제가 되는 거라서 자, 이거는 곱미분을 써서 대입을 하고 양변에 16 곱한 다음에 정리하면 K 나옵니다.
따라서 문제가 물어보는 F8은 뭐 계산이겠죠? 483입니다. 정말 놀랐던 문제입니다. 이렇게 3차 함수의 정직한 개형을 스스로 생각하고 테스트하게끔 한다는 문제가 나왔다는 거는 쌤도 앞으로 지도할 때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이지 않나 싶습니다. 부족하더라도 어렵네요. 네, 수고하셨습니다.